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서술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서술형을 어떻게 잡는지 한 방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많이 와요. 어떤 거 문의가 또 올까요? 서술형만 안 나온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서술형이 안 나와서 점수를 많이 까먹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서술형은 이렇게 해라.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것들을 말로 꺼내서 설명을 해보거나 아니면 풀이를 써서 직접 아웃풋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서술형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서술형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이 서술형 문제가 적게는 30점에서 많게는 40점까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 30점, 40점의 비율을 차지해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난이도가 객관식과 이런 서술형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난이도인데 100점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난이도인데 객관식은 어떻게 답을 넣어서 보기를 넣어서라도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주관식은 내가 실제로 한 줄 한 줄 논리적으로 써나가지 못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그 답을 쓰지 못하면 깎이게 되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만 틀려도 점수가 훅훅 떨어지는 게 이 서술형 주관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히 풀이 과정을 써봐라 이렇게 해서 서술형을 잡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풀이를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자, 볼게요. 선생님은 저 포함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문제를 쫙 칠판에다가 풀어주죠. 그리고 아이한테 개인 1대1 선생님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는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다 아는 걸까? 그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문제만 딱 보고서는 쫙쫙쫙쫙 설명을 해서 답이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해본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해봤으니까 합니다. 많이 해봤으니까 하고요. 실제로 그 학원 선생님들을 양성해내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땡땡 뭐뭐 이렇게 하는 큰 학원들이 있죠. 거기서 선생님을 양성해내거든요. 교육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해요? 앞에서 나와서 수학 문제 풀고 가르치는 거 연습하고 지적받고 가르치고 이거 해요. 그러면 학생들도 어때야 돼요? 연습하면 된다 이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해요. 학생들도 선생님들 전 선생님 잘 가르친다. 경험 좀 있네. 전 선생님 초짜야. 오늘 처음 만나봐. 이거 구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보고 애들도 아는데 애들이 일단 이 서술형을 완벽하게 풀이를 쓰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풀이 쓰기 직접 해봐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능사 없어요. 무조건 해봐야 늘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도 빨라지고 오답률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손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한 발 앞서가고 손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국제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아이들이 곱셈, 구구단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막 풀어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에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외국 애들이 하고 쳐다봐요. 왜요? 너는 어떻게 말하면서 수학을 할 수가 있어? 왜 이건 이거고 너랑 대화는 대화인데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럼 한국 아이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9구단을 우리는 오죽하면 게임까지 있어서 6, 9 그럼 툭 튀어나오는데 외국 애들은 이러고 있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풀이 과정은 해봐야 된다. 써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느냐? 자, 선생님이 채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의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범 답안이 해설지보다 더 복잡한 걸 요구할까요? 아니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예제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써야 할까요? 아니죠. 그럼 무조건 주구절절히 길게 써야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풀이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핵심을 써야 돼요. 단계별로 써야 돼요. 웬만하면 수학적 식으로 써야 돼요. 한국말을 줄줄줄 하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고요. 벌써 중학생이다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만 올라가도 이 풀이를 쓸 때에 웬만하면 한국말로 주어진 것을 자꾸 식으로
기호로 수학적인 언어로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에는 반드시 단위를 붙여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과관계가 한 줄 한 줄 껑충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거기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빠뜨려 버리면은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샘플을 하나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를 잘 하려면 교과서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들은 100%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뜯어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풀이 쓰는 거를 시험 보기 전에 4번, 5번, 6번 계속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죠? 네. 100%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꼭 해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자랑입니다. 서술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3개월, 5개월, 6개월만 배우면 서술형이 오히려 더 쉽고 점수가 더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1단계 풀이쓰기를 무조건 시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시키냐면 모든 문제집에 있는 거를 풀이를 다 쓰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쫙 푸는데 틀렸던 것 있죠. 제가 잘 시키는 게 뭐예요? 틀린 것. 한 번 틀려서 자기가 다시 해서 고치면 오답 노트. 문제풀이 과정 답을 노트에다가 한 번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풀었어. 고쳤어. 못 고쳐. 또 틀려. 또 풀었어. 안 돼.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혼자 푼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든 엄마든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3번 문제풀이 과정 답을 쓰는 답답 노트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집중해서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몰라가지고 틀리는 것은 오답 노트와 답답 노트를 통해서 계속 파악하기 때문에 틀린 거를 무조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하면 되죠. 그거는 한 번 한 거는 뭐 영원히 알아야 된다. 그럴 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수가 줄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을 무조건 풀이를 열심히 쓰게 하면 모든 문제 100% 다 풀지 않아도 풀이 과정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저의 두 번째 방법은 설명하기입니다. 처음에 풀이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일단 말로 하라고 해요.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쉽기 때문인데 그럼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부터 설명하라고 하면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수정할 사항들만 알려줘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 포인트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니? 그럼 이해가 됐대요. 그럼 다시 해봐. 다시 무조건 알 것 같을 때 다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문제를 깔끔하게 설명할 때까지 요거를 시킵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일일이 그거를 계속 아이하고 씨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번 알려준 다음에 얘를 숙제를 냅니다. 어떻게 숙제를 내요? 너 다음 시간까지 이거 설명 준비해와. 아니면 너 이거 설명해갖고서는 녹음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문제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와요. 왜? 한두 문제만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으면 그러면 그 설명을 글로 표현해 볼래? 식으로 써볼래?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요걸 좀 잡아가는 시간이 열심히 하면 한 달? 그래서 한 달이면 풀이를 못 썼던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까지 다 했다면요. 세 번째, 이거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하진 못하는데 이거는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제가 고난이도 A급을 풀 때 했던 건데 하보르타입니다. 이 하보르타는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유태인 학습법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브루타를 할 때에는 분명한 건 발표가 있어야 돼요. 설명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도 받고요. 대답도 합니다. 토론식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본인이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강의를 듣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죠? 그거는 우리의 공부 효율이 5%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읽죠. 적극적으로 내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죠. 그거는 10%의 학습 효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는요.
90%의 학습 효율이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 학습법, 내가 어떻게 하브루타를 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남한테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그쵸? 혼자라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상 찍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영상 찍어가지고 자기의 기록을 남겨놔도 좋고요. 아니면 혼자 봐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을, 서술형을 풀이과정 쓰기를 주로 보는데 뭐부터 한다? 네, 설명하기도 해보고 풀이쓰기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하브루타까지 한다면 학교 시험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서술형 문제 다 잡으시고 고득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실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험을 목표로 무조건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내 실력도 같이 업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분명히 이것을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